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바로 시작하죠.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들로 한화 엔진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친환경 선박 엔진, 기자재, 또 엔진 AM 사업까지 하는 뭐랄까 종합 엔진 전문 기업이잖아요. 주신 자료들 보니까 이 회사의 시장 위치나 최근 재무 상태, 또 미래 성장 동력 같은 걸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이겁니다. 요즘 해운 산업이 탈탄소화로 가고 있는데 이 큰 흐름 속에서 한화엔진한테는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핵심만 딱 뽑아서 명확하게 알아보는 거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일단 주목할 점은요. 한화엔진이 그냥 엔진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LNG, 메탄올, 암모니아 이런 차세대 연료 엔진 기술을 막 이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해양 산업에서 이제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물론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 13% 이것도 대단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그 고부가 가치 친환경 엔진에 집중하는 전략. 이게 참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아, 맞아요. 특히 그 재무 성과를 보면 진짜 와, 이게 되네 싶은데요. 2022년에는 영업 손실이었는데 2024년에 매출 1조 2천억 원, 영업이익 715억 원. 이건 뭐 격적인 반전이죠. 특히 영업이익이 720% 넘게 늘었다는 거. 이게 그냥 시장이 좋아져서라고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훨씬 높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매출 늘어난 것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건 단순히 물건 많이 팔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고수익성 제품, 그러니까 친환경 엔진 판매 비중이 커지고 동시에 생산 효율성도 개선됐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한 강력한 증거라고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익을 내는 체력 자체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죠. 2025년 1분기 실적도 보면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요. 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로 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그렇군요. 미래 성장 동력 쪽을 보면 역시 키워드는 친환경 그리고 수주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2027년부터는 암모니아 엔진 발주가 본격화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미 확보한 수주 잔고가 2025년 1분기 말에 벌써 4조 원을 넘었다면서요. 이게 대략 한 3년 반 정도 일감이라고 하던데 와, 이 정도면 뭐 안정적인 성장 기반은 확실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그 1분기 신규 수주 있잖아요. 거기서 90% 이상이 중국 조선소 물량이란 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특정 국내 고객사 의존도가 좀 높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일 거예요. 물론 뭐 중국 시장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리스크 분산 효과가 더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한화그룹으로 편입된 이후에 하나오션과의 시너지, 뭐 안정적인 내부 물량 확보라던가 아니면 미국 필리 조선소에 같이 진출할 가능성 이런 기회 요인들도 빼놓을 수 없죠. 물론 뭐 다 좋은 얘기만 있을 순 없겠죠. 그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 이게 엔진의 힘을 프로펠러로 전달하는 뭐랄까 진짜 중요한 부품인데 이거 공급처 중 하나 KMCS였죠. 거기를 경쟁사인 HD 현대그룹이 인수하면서 공급망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컸었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됐나요? 네, 맞아요. 워낙 중요한 부품이라 우려가 상당했죠. 근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를 승인하긴 했는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앞으로 3년 동안은 한화엔진의 공급 물량을 보장하고 가격도 함부로 올리지 마라. 이런 조건이죠. 그러니까 한화엔진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 불은 껐고 그 사이에 공급망을 다시 정비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말 그대로 골든타임 3년을 확보한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한화엔진 딥다이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보니까 극적인 재무 턴어라운드를 이뤘고 또 친환경 엔진 기술 리더십에다가 막대한 수주 잔고, 그룹 시너지까지 이걸 바탕으로 굉장히 강력한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크랭크샤프트 공급망 이슈는 여전히 숙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3년이라는 시간을 벌었고요. 그 사이에 기술 개발이나 시장 상황은 또 계속 변할 테니까요. 이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화엔진이 가진 기술력하고 시장 지배력을 앞으로 어떻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갈지 그걸 지켜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엔진이 지금 3년이라는 골든타임을 확보했잖아요. 이 시간 동안 크랭크샤프트 공급망 리스크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당신이라면 어떤 전략에 가장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기존 공급선 말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공급선 다변화, 아니면 아예 핵심 기술을 우리가 직접 갖자, 기술 내재화, 저체 개발이든 M&A든요. 그것도 아니면 혹시 전혀 다른 제3의 형신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